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직장인분들 안녕하세요. 뭐든 알려드리고 싶은 행동대장입니다. 출근하시는 분은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시고, 퇴근하시는 분은 정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든 직장인분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자본가가 되기 위한 책을 읽기는 계속됩니다. 네, 오늘은 딱 2년 안에 무조건 돈 버는 부동산 투자 시크릿, 저자는 김세희 씨고요. 오늘은 이 책을 읽고 최대한 간단하게 제가 돈 버는 방법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본 이 책은 가장 핵심 키워드는 지표를 활용해서 저평가 지역을 찾아서 2년 안에 오를 만한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 지표에 관한 사이트나 어플은 띄워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2년 안에 무조건 오를 지역의 특징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평가 지역이란 그 미분양과 공급 과다로 몇 년 동안 하락했다가 이제 막 다시 상승하려고 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무조건 오를 지역 특징 첫 번째, 매매 가격 지수가 반등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일단 이 매매 가격 지수는 이 10년간의 흐름을 봐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만약에 제가 A 지역의 아파트를 사려고 하면은 그 인근 지역의 아파트끼리는 같은 흐름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 매매 가격 지수를 볼 때는 그 인근 지역끼리 그룹을 지어서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도시마다 상승의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 상승의 속도에 그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 시점에서 저평가된 그 위쪽, 이게 많이 오른 곳보다 아래쪽, 이 많이 덜 오른 부분이 저평가된 도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인근 지역이라 함은 서울, 경기, 인천, 이게 인근 지역이고요.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충북, 충남, 전남, 전북, 여기를 이제 인근 지역이라고 보고, 그 광주, 강원, 제주는 바로 옆쪽에 붙어있는 도시가 없기 때문에 이 도시들은 독자적인 흐름을 보입니다. 참조해 주세요. 특징 두 번째, 미분양이 줄어듭니다. 미분양이 줄어든다는 것은 말 그대로 실수요자들이 이제 아파트를 산다는 얘기죠. 특징 세 번째, 입주 물량이 급락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입주 물량이 급락을 하면 전세가가 보합세를 보이고요, 하락을 하게 되고, 여기서 매매가가 동반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봐야 되냐면, 입주 물량이 공급 부족이 오면 임대 수요는 많아집니다. 그래서 전세 물건은 부족해지고요, 전세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여기서 정세가가 받쳐주게 되면 매매가가 상승하게 되죠. 그래서 입주 물량이 급락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자, 지역 특징 네 번째, 청약 경쟁률이 치열해집니다. 청약 경쟁률은 그 지역의 아파트 수요자들의 심리 상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청약 경쟁률이 치열한 곳은 수요자가 많다는 뜻이겠죠. 예, 지금까지 이제 2년 안에 무조건 오를 지역의 특징 4가지를 봤는데, 여기서 한번 더 알아볼 게 뭐냐면, 부동산 투자 원리에서 저평가 아파트를 찾는 방법이 중요한데요. 자, 스텝 1, 관심 지역 중에 저평가 지역을 찾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찾느냐 하면, 그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 A라는 지역이 있으면 인근 지역에 B 또는 C를 선정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10년간 매매 가격 지수를 비교를 하고요. 그동안 만약에 A가 이 정도 상승해 있는데 그 인근의 B 지역과 C 지역에 하락을 보이는 데가 있다. 이 지역을 찾습니다. 저평가 지역을 찾으면 매매 가격 지수 흐름을 보면서 상승으로 전환된 변곡점을 찾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만약에 A 지역이 상승해 있고 B 인근의 B 지역이 여기 아래의 상태에 있으면 여기서 약간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 이 상태의 변곡점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변곡점을 찾았으면
그 상승 국면으로 전환됐을 뿐만 아니라 전세가도 함께 오르고 있는 곳을 찾아야 되고요. 스텝 2, 저평가 지역을 찾았으면 그 세부 지표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 세부 지표들은 입주 물량, 미분양 추이, 청약 경쟁률. 여기서 입주 물량이 적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분양 수가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으면은 이 지역은 저평가 지역이 확실합니다. 꼭 체크하세요. 자, 저평가 지역을 찾았으면 이제 저평가된 아파트를 찾아야 되는데요. 저평가 지역의 구별, 그 지역의 30%의 랜드마크 아파트를 선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랜드마크 아파트의 입지적 요건과 지역 세부호재,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 그러니까 이 전세가와 매매가의 갭이 이제 투자금이 되겠죠. 이것을 파악을 합니다. 스텝 네 번째, 나에게 딱 맞는 아파트를 선정한다. 여기서 이제 매매가, 실투자금, 급매물 등을 확인을 합니다. 자, 이제 그 2년 안에 무조건 오를 아파트의 특징 5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면 매매가가 상승합니다. 이거는 당연한 얘기고요. 아파트의 가격을 결정짓는 입지 요인은 가장 크게 학군, 학원가, 상권, 일자리, 자연환경, 개발 호재가 되겠고요. 이제 특징들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오를 아파트의 특징, 일단 첫 번째, 중학교 학군이 핵심입니다. 인근 아파트에 수요가 많은지 적은지 판단 가능한 그 기준 중에 그 초등학교 고학년의 학급수를 보면은 이 인근의 아파트에 수요가 많은지 적은지를 이제 판단 가능하고요. 예를 들자면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그 매성중학교는 아름 5단지 풍림 아파트가 이제 이 중학교를 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파트는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학원가도 중요한데요. 예를 들자면 그 안양 통천 학원가가 되겠습니다. 특징 두 번째, 상권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상권 중에서도 한 지역에 밀집돼서 된 그 항아리 상권이 이제 선호합니다. 특징 세 번째, 직주 근접이 가능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판교가 되겠지요. 특징 네 번째, 주변에 공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광교 호수공원이 되겠습니다. 특징 다섯 번째, 확정된 호재가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심리와 이 매수 심리에 가장 크게 작용을 하는데요. 근데 이게 실현이 또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맹신은 금물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 설명한 것을 이제 좀 실전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안에서 설명하고 있는 지역은 전북 소도시로 이제 실전을 통해서 설명을 했고요. 전북 소도시 중에서도 군산과 익산 이 두 가지 지역을 통해서 실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평가된 지역을 찾아야 되죠.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한국부동산원에서 그 10년간 흐름을 살핍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군산과 익산이 있는데 2009년부터 2021년 4월까지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그 네모 그 빨간색 박스 안을 보시면 군산이 파란색이고 익산이 빨간색 그래프인데요. 익산보다 군산이 그 아래 매매 가격 지수가 아래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프가 같은 인근 지역인데도 군산이 익산보다 가격이 덜 올랐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제 저평가되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 그래프는. 자, 그리고 군산에 대한 이제 저평가 지역인 군산을 저희가 이제 추려놨고요. 이제 군산 안에서 그 미분양, 입주 물량, 청약 경쟁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시면 군산의 그 미분양 물량과 군산의 입주 물량이 보이시죠? 이 미분양 물량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봤는데요. 자, 먼저 미분양 물량을 보시면 2019년 5월 616개이던 미분양이 2021년에는 3개로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이 군산은 미분양 리스크가 이제 없는 상태를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입주 물량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군산의 입주 물량은 많지 않고 적정하다는 것을 이 그래프를 봐서 이제 알 수 있죠. 그리고 실수요자들의 심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청약 경쟁률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실전 사례 두 번째, 그 저평가된 아파트를 이제 찾아야 되죠. 저평가된 아파트는 이제 부동산 지인이라는 어플에서 한번 봤는데요. 아파트 분석은 검색 범위를 어떻게 하냐면 면적은 30평대로 하고요. 아파트 세대 수는 100세대 이상, 그리고 평당가로 정렬을 해서 데이터를 취득을 합니다. 그래서 군산에서 가장 평당가가 높은 아파트부터 이제 정렬을 하고요. 이 아파트들을 이제 네이버 부동산에서 하나씩 검색을 다 해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가 매매가, 전세 호가, 최근 실거래가, 그리고 1년간 상승률을 이제 파악해서 이제 데이터를 정리를 합니다. 실전 세 번째, 이제 저희가 아파트를 선정을 해서 이제 투자를 했으면 그 수익률을 이제 계산해 봐야 되는데요. 일단 수익률을 계산하려면 군산의 랜드마크 아파트가 비교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이 그래프를 보시면 빨간색 그래프가 이제 제가 투자하려고 하는 아파트고요. 그다음에 파란색 그래프가 군산의 그 랜드마크 아파트인 군산 디오션 시티 프루지오입니다. 군산 디오션 프루지오의 2021년 하반기 시세는 그 4억 7천만 원 정도인데 현재 제가 살려고 하는 A 아파트는 3억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하려고 하는 아파트가 지금 랜드마크 아파트의 64% 정도의 이제 매매 가격 수준인데요. 군산의 랜드 아파트가 얼마만큼 상승하느냐를 알아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의 랜드마크 아파트가 상승을 얼마나 할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군산의 그 인근 지역, 경상남도 진주와 그 비교 대상이 되는데요. 현재 그 진주의 랜드마크 아파트는 시세가 6억 원 정도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현재 그 2021년 5월 21일 기준으로 진주 랜드마크 아파트 34평 170세대 매매가가 5억 9,310만 원이고요. 군산의 디오션 시티 프루지오 35평 128세대 매매가가 4억 7,750만 원입니다. 이 파란색이 이제 그 진주의 비교 대상이 되는 진주의 아파트고요. 빨간색이 군산의 랜드마크 아파트죠. 이 가격의 갭 차이가 저희가 저평가된 군산의 아파트가 진주의 아파트에 따라잡을 가격인 거죠. 이거만큼의 수익률이 제가 투자할 아파트의 수익률이라는 것입니다. 자, 실전 투자 마지막, 저평가되는 이제 아파트를 매수를 하러 가야겠죠. 이제 갈 때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냐, 표를 보시는 것처럼 네이버 부동산에서 매매가, 전세가, 층, 향, 최근 실거래가, KB 시세 등등 최대한 세세하게 적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는 그 아파트의 주 출입구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상권이 어떤지, 초등학교 학원가가 집이랑 가까운지, 단지 대지와 동간격은 여유로운지, 지하 주차장, 조경, 커뮤니티 시설이 관리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전세가 잘 맞춰지는지, 이것도 정말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